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례 연습 오늘 주제는 분묘기지권과 지료입니다. 사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토지가 있는데요. 이 갑토지 위에 두 개의 분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A의 조부의 것이고 하나는 A의 아버지의 것인데, 조부의 것은 1940년 이래로,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1960년 이래로 2021년 현재까지 A가 이 분묘를 수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잘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2019년 7월 1일 B가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B가 이 갑토지를 둘러보니까 갑토지 위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B는 A에게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그 시점, 즉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료를 지급해라 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A는 자신이 해당 분묘에 대해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했고, 이 경우에는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판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B의 청구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B는 2021년 5월 15일 A를 상대로 해서 지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사례의 내용입니다. 이 사례를 풀기 위한 핵심 사항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A가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는가, 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다라고 가정할 때에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가, 이 문제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이 분묘 기지권자의 지료 지급 의무에 대한 판례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A의 이러한 판례에 대한 이해, 이것이 정확한가? 네,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A의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 여부인데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인 소유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분묘 설치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은 분묘 기지 부분에 대해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일제시대 이래로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용익물권으로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이 장사에 관한 법률 문제입니다. 이전까지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 법률 시행 이후에도 이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는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이 장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과 상반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문제를 정리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 법률 시행일, 즉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A의 분묘 기지권 인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지금 이 갑토지에 설치된 이 분묘, 이것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설치된 분묘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분묘 기지권자의
치료 지급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설과 판례의 상황을 먼저 보겠는데요. 학설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설의 내용은 뭐냐면은 치료에 관해서 아무 주장 없이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다면 분묘기지권자는 시효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관계와 동일한 내용의 권리, 즉 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분묘기지권이죠. 이런 시효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관계와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치료 지급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반해서 제2설은 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타인 소유 토지를 점유 사용한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이 입장에 의하게 되면은 분묘기지권자는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하게 되겠죠. 자, 판례 입장은 어떠한가 보겠습니다. 취득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자의 치료 지급 의무에 대한 판례 입장은 과거에 상충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이런 판례인데요. 이 판례는 분묘기지권 성립과 동시에 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학설 중에 제2설과 같은 취지의 판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반해서 이런 판례가 있는데요. 이 판례는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기 때문에 치료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제1설과 유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판례가 상충되어 오다가 2021년 4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문제를 심리를 했습니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보니까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또 보충 의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다수 의견은 뭐였냐면은 그거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에 관한 치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치료를 지급해라 라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치료 지급 의무 개시일은 토지 소유자가 치료를 청구한 때라고 판단함으로써 이 다수 의견이 그렇게 판단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분묘기지권자 사이의 이익을 절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그런 학설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제1설과 제2설을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과거 상충되던 두 판례와의 관계에서 본다 하더라도 두 판례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도 상충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A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죠. 그리고 A의 주장대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의 경우에 치료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례도 있었죠. 그런데 그 반대 취지의 판례도 또 있었죠. 네. 그리고 소송 제기일, 즉 2021년 5월 15일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소송에 대해서는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B가 치료를 청구한 날부터 A는 치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B의 일부 승소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가 아닌 치료 청구일부터 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